F-22 랩터는 탄생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중전의 제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30 10대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세계 최고의 수동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전 능력과 인공지능, 그리고 시야 밖에서의 전투 능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F-22 랍토리 후속 모델이 등장할 때까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F-47이라고 불리는 6세대 전투기다. 미국 제47대 대통령 트럼프는 세상에서 F-47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장군들이 그 이름을 골랐고 아름다운 숫자다고 말했다. F-47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군사 항공 분야의 새로운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47의 등장으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도 곧 새로운 전투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보잉이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F-47 썬더볼트가 과연 그 전임자인 F-22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잉 F-47,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21일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공군의 차기 6세대 최첨단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이 선정되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공중 우세 유지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약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F-47로 명명된 이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투기 중 가장 발전되고 강력하며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첨단 스텔스 기술, 사실상 보이지 않는 기술과 전례 없는 파워를 갖추고 있으며 동급의 다른 제트기 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전투기의 시험용 버전이 이미 거의 5년간 비밀리에 비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스 엘빈 미 공군 참모총장은 차세대 공중 도미넌스 X 플레인은 2020년부터 비행해 왔으며 수백 시간 동안 비행하고 최첨단 개념을 테스트하고 자신있게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보잉은 경쟁사 록히드 마틴을 제치고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의 핵심 플랫폼 개발 권한을 확보했다. 이 소식이 발표된 직후 뉴욕 증시에서 보잉 주가는 전날 대비 3% 이상 상승한 반면 록히드 마틴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다. F-47의 명칭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군들이 이 이름을 골랐다. 47은 아름다운 숫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명칭은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따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엘빈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공중 지배력 (Air Dominance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쟁취하는 것이라며 F-47이 차세대 공중 지배 체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47 개발 사업은 연구 개발부터 획득에 이르기까지 총 사업비가 최대 5천억 달러, 약 730조 원제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추정된다. 이 중 초기 개발 계약 규모는 약 2천억 달러, 약 2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D 코엔의 애널리스트인 로만 슈바이처는 미 공군이 향후 5년 동안 차세대 항공 지배 프로그램에 약 9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계약의 정확한 가치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기술이나 전투기의 크기를 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당 가격은 현재 8천만 달러, 약 1170억 원 수준인 F-35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대당 가격이 약 1억 4,300만 달러, 약 2,096억 원인 F-22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공군 장관인 프랭크 켄달은 앞서 이 전투기가 F-35의 몇 배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 공군은 F-47 전투기를 2030년대 중반쯤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데이비스 엘빈 공군 참모총장은 2029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양산형 F-47의 비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빠른 배치 일정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특정 동맹국에 F-47의 약간 축소된 버전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암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F-47의 전신인 F-22가 수출이 금지된 것과는 다른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F-47은 어떤 기술적 혁신을 가져올까요? 보잉이 개발 중인 F-47 썬더볼트는 단순한 전투기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6세대 전투기는 현재 운용 중인 F-22 랩터를 크게 뛰어넘는 기술적 혁신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 이런 전투기는 없었다고 말한 것처럼 F-47은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 기술들로 무장하고 있다. F-47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초고도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및 저고해선 탐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했다. 특히 기존의 수직 미익을 제거한 전익기 형태의 설계를 채택해 레이더 회피 성능을 극대화했다. 이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요소인 레이더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F-47의 카나드 전방 보조익과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동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반면 전통적으로 스텔스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그럼에도 보잉이 이를 채택했다는 사실은 카나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엔진 열 배출 제어 기술이 더해져 열 추적 무기에 대한 취약성도 크게 감소했다. 데이비스 엘빈 미 공군 참모총장은 F-47이 기존 5세대 전투기보다 더욱 진보된 스텔스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47의 가장 주목할 만한 혁신 중 하나는 대폭 확장된 작전 방향이다. 현재 F-22의 전투 행동 방향이 약 470해리인데 비해 F-47은 이보다 2배 이상인 1000해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특히 태평양 지역과 같은 광활한 작전 환경에서 중국의 장거리 방공망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다. 이처럼 확장된 작전 방향은 공중 급유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태평양 지역 공군력의 취약성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전이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장된 항속거리가 적진의 파괴를 퍼부을 수 있는 하늘길 뚫기와 지상군의 진출로 확보라는 차세대 공중지배 시스템의 핵심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F-57에는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정교한 다중 센서 융합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분석해 조종색의 완벽한 전장 상황 인식을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능은 360도 감시 체계로 블라인드 존이 거의 없는 전방위 상황 인식,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기능, 무인 협업 전투기 드론과 작전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등이다. 이러한 센서 융합 기술은 조종사의 인지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센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F-47은 최첨단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과 미 정부 소유 아키텍처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일정이 간소화되고 가속화된다. 이는 신속한 기술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미래의 임무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F-47은 단순한 6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무인기 협업, 초고도 스텔스 등 첨단 기술을 집약한 미래 전쟁 대비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제는 이러한 혁신 기술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실용적이고 유지 가능한 무기 체계로 완성할 것인가에 있다. 기존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 더 진보된 스텔스, 더 지속 가능하고 지원 가능하며 가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엘빈 참모총장의 발언은 F-47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닌 전투기 설계 철학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 공군 F-47 썬더볼트로 공중 우세 전략 재정립하다. F-47 썬더볼트의 등장은 단순히 첨단 하드웨어의 도입을 넘어 미 공군의 공중 우세 전략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단일 플랫폼 중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연결된 시스템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의 집합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 공군이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F-47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는 협업 전투기로 알려진 무인 협력 전투기와 함께 운용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엘빈 공군 참모총장은 F-47이 반자율 드론 전투기와 통합 편대를 구성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로열 윙맨 개념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유인 무인팀 구성은 F-47이 중앙 노드로 작동하며 다수의 무인 항공기를 지휘하는 형태로 구현됩니다. 현재 미 공군은 이 무인 파트너들이 정찰, 전자전, 대공 방어 제압, 그리고 직접적인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F-47이 인공지능을 통해 이러한 드론 무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통해 조종사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중 플랫폼의 통합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네트워크화된 전쟁 개념의 핵심 요소로 F-47이 단독 전투기가 아닌 전체 시스템의 중심축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F-47의 기체 설계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F-47이 수직 미익이 없는 전익기 형태로 설계된 것은 근접 공중전보다 장거리 정밀 타격과 드론 연계 작전에 최적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 공군이 전통적인 단독 전투기 운용 개념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분산 전투력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F-47의 또 다른 혁신적 특징은 디지털 우선 설계 철학과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이다. 미 공군은 F-35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F-47 개발에 있어 정부가 필요한 지적재산권과 데이터 권리를 확보하고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방형 아키텍처 접근법은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과제인 주요 구성 요소와 센서의 항공기 내 통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이 향상됩니다. 둘째,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하위 시스템의 센서 통합이 용이해진다. 셋째, 기능 요소의 통합으로 시스템 복잡성이 감소한다. 넷째,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마지막으로 조종사와 전투기의 통합을 통해 대응 및 제어 능력이 향상된다. F-47은 적응형 철학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설계와 개방형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 센서, 임무 장비를 빈번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특히 F-47의 설계는 나중에 쉽게 기술을 삽입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적응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항공기의 유지보수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킨다. 엘빈 참모총장이 언급한 배치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은 전장에서의 작전 지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5년간의 엑스플레인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이 시스템은 기존 F-22 대비 가용성이 더 높고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F-47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미래 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진화형 체계로 설계되었다. 중국의 J-36과 같은 경쟁 6세대 전투기와 비교할 때 F-47은 레이더 반사면에서는 일부 타협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복원력, 그리고 불확실성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강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F-47 썬더볼트는 미 공군이 향후 수십 년간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플랫폼의 성능을 넘어 상호 연결된 시스템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의 방어 체계를 압도하고 미래 전장의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F-47의 발표와 함께 세계 각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F-47 썬더볼트, 중국의 J-36과 J-50, 러시아의 파크-DP는 각국의 항공 우위 전략을 반영하는 첨단 전투기들이다. 이들의 경쟁 구도는 향후 수십 년간 세계 항공 우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J-36과 러시아의 박-DP, F-47과 어떻게 경쟁할까요? 스텔스 성능에서 중국의 J-36은 꼬리 날개가 없는 전익기 형태를 채택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F-47이 카나드 전방 보조이기를 채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F-47의 칸드가 스텔스 성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 전문가들은 F-47의 카나드 설계가 스텔스 기능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J-36은 수직면이 전혀 없는 전익기를 사용하며 실시간 분산 공기역학 제어와 능동 제트 기류 조절에 의존하여 마하 I+ 속도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적외선 신호 제어, 중복 추력 경로, 초음속 트림 안정성을 위한 동체 설계를 갖추고 있다. 센서 기술 측면에서는 F-47이 인공지능 통합 기능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술적 우위를 제공한다. J-36 역시 네트워크 중심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J-35A 전투기를 지휘하는 노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피아크-DP는 스텔스보다는 속도와 고도에 중점을 둔 설계로 침투보다는 다른 지상 공중 방공 체계들과 연계하여 침투해 오는 적 스텔스기를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F-47과 중국 J-35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진 체계에 있다.
F-47은 다중 모드 성능과 연료 효율에 최적화된 트윈 적응형 사이클 엔진에 의존하는 반면 J-36은 41톤의 순수 추력을 제공하는 3중 엔진 구성으로 보다 적극적인 설계를 채택했다. 항속거리 측면에서 F-47은 1000해리 이상의 전투행동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F-22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중국의 J-36도 비슷한 장거리 작전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L-17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4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작전 능력 측면에서 세 나라의 6세대 전투기는 각기 다른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F-47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 무인기와의 협업, 그리고 장거리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J-36은 극초음속 능력, 전방위 스텔스 기술, 그리고 이중 엔진 시스템을 통한 생존성 강화가 두드러집니다. 러시아의 팍DP는 초고속, 초고도 요격 능력과 유인 및 무인 겸용 설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F-47은 스텔스와 정밀성에, 짬릭은 극단적인 성능과 다목적성에, PKDP는 속도와 요격 능력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어 서로 다른 작전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지리적 특성과 군사 전략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F-47 배치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보잉의 F-47 썬더볼트 개발과 향후 배치는 단순한 미국 국내 군사력 증강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첨단 군사자산 배치는 지정학적 균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약 2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한 상호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관한 법안이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F-47을 포함한 차세대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군의 판단을 수용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전력 증강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 배치된 노후화된 F-15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첨단 최신 전투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30여 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대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본 내 미군 전력 현대화 계획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F-47이 전력화되면 한국에도 유사한 현대화 계획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F-47의 주한미군 배치가 실현될 경우 한국 공군과의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발전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F-47 선정 발표 자리에서 많은 국가들이 구매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히며 동맹국용 버전이 약 10화 정도 성능이 낮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목할 점은 F-47의 전신인 F-22가 수출이 금지된 것과 달리 F-47은 동맹국에 판매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공군이 향후 F-47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 측면에서 미 공군의 F-47 도입은 한미 양국 군사력의 상호 운용성과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무인 협력 전투기와의 통합 운영 능력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 수행에 있어 한미 연합 전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다. 또한 한국은 최근 보잉과 성과 기반 군수 지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F-47 도입 시 군수 지원 및 유지 보수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무기 체계 도입을 넘어 한미 간 방위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F-47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배치는 미국의 영내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 구도를 재편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 교체가 아닌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도래를 의미할 수 있다. 보잉의 F-47 생산이 미국 방위산업에 가져올 변화. F-47 계약은 미국 방위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이 대형 프로젝트는 보잉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 방위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F-47 계약은 보잉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승리로 보잉은 세인트루이스 공장의 주요 생명줄인 FA-18 라인이 폐쇄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투기를 제작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는 단순한 계약 수주가 아니라 보잉의 군용기 사업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잉은 6세대 전투기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낡은 세인트루이스 공장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의 첨단 전투기 시설이라는 새로운 제조 센터에 약 18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26년까지 110만 평방피트 규모의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FA-18 생산 라인을 대폭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프로젝트다. 보잉의 새로운 생산 시설은 첨단 기술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도로 아래에는 새로운 조립 후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곳에서 F-47 전투기가 마지막 수리를 받게 된다. 모든 시설은 세인트루이스 램버트 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및 운송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갖추게 된다. 미주리주 공화당 소속이며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은 오늘 발표는 세인트루이스와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생산이 미주리주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계약은 보잉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향후 회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F-47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는 수천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투기 제작 과정에서 기술 개발, 부품 공급, 유지보수 등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고급 기술 인력을 위한 신규 채용이 대폭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순한 고용 증가를 넘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인트루이스를 중심으로 한 미주리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F-47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례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일례로 충남 서천군은 올해 6,623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위해 3버시오 6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F-47과 같은 대형 국방 프로젝트는 이보다 훨씬 큰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F-47 생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국 내 방위산업 활성화, 첨단 기술력의 도약, 수만 개의 고급 일자리 창출, 동맹국과의 수출 협력 확대와 같은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국가 안보 측면의 이점과 함께 F-47 개발의 중요한 정당화 요소가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도 잘 부합하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F-47 썬더볼트의 생산은 보잉의 미래는 물론 미국의 방위산업 생태계와 고용시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미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적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F-47 전투기의 미래, 동맹국 판매 및 기술 공유 가능성. 미국의 F-47 썬더볼트 개발 발표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함께 새로운 전략적 고려사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세대 전투기 발표는 단순한 미국 군사력 증강을 넘어 글로벌 방위산업 협력의 새 장을 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F-47 발표회에서 현재 미국의 동맹국에 10세트 덜 강력한 버전의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F-22 랩터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아울러 동맹국들도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들도 구매를 원한다고 언급하며 해외 판매 가능성을 분명히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순도 100% 버전은 미국만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덧붙였다. 이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F-47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F-47의 수출 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F-22의 대당 가격이 3억 5천만 달러, 약 5,130억 원인 것에 비해 F-47은 2억 달러, 약 3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수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F-47의 잠재적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보잉은 이미 한국방위사업청과 3건의 성과 기반 군수 지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향후 F-47 관련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한국과 관련한 상호 방위산업 기반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47 개발 과정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 등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센트 덜 강력한 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F-47의 핵심 기술인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기술, 장거리 타격 능력 중 어떤 부분이 수출 버전에서 제한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F-47의 축소 버전을 판매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미국과 현재의 동맹국들이 어쩌면 언젠가는 더 이상 동맹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발언을 통해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발언은 미국의 기술 이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F-35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F-35 주문을 재고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서 운용하는 F-35의 성능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방산 분석가들은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또는 예비 부품 공급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이외의 전투기 함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우려는 F-47의 해외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과 록히드 마틴이 간단한 원격 조작으로 전투기를 못쓰게 만들 수 있는 킬 스위치를 F-35에 넣어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F-47의 기술 이전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한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47의 동맹국 판매는 미국의 글로벌 방위 전략과 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 방위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이 새로운 설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설계가 펜타곤이 기대하는 대로 F-22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F-47을 배치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의 과격한 행동을 정말로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